오늘은 타로 카드로 새해 신년 운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기간별로 보는 방법 또는 테마별로 보는 방법,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기간별로 볼 때는 상반기 3장, 하반기 3장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월별로 한 장씩 뽑아 놓고 그 월별 카드에다가 이제 조언의 카드를 한 장씩 덧붙여서 1월, 2월, 3월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새해 신년에 연애운 3장, 아니면 직업운 3장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3장의 카드씩 뽑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간별로 뽑는 거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별로 3장씩 뽑아서 새해 운세,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제 머릿속에 지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2025년 연애운 3장, 그리고 이분 직장인인데 직장운 3장 뽑고요. 먼저 저희 지인분의 2025년 연애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인데, 바보 카드를 보시면 절벽 위에서 어느 벼랑 끝으로 막 걸어가고 있죠. 아마 친구분들 이제 신년운세 보시면 너의 연애운은 벼랑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, 이 벼랑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. 이 은유적인 상징인 겁니다. 그러니까 벼랑이라는 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현실적인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. 어쨌든 현실적인 기반이나 여건, 환경에 비해서는 뭔가 마음은 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2025년 연애운에서는 마음은 있으나, 그렇죠?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기회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바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. 그 마음이 있다는 이 텍스트, 이 문장을 나타낼 수 있는 카드는 타로 카드에 정말 수십 장도 더 있는데, 굳이 이제 바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내가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나 기회는 없지만 이번 해에는 정말 연애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즉 새로운 이성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다든지, 이전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뭔가 연애에 대해서 막 마음이 커져가는, 뭔가 막 마음에 몽글몽글한 그 마음이 생기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? 이 사람 만날 수 있을까? 저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? 또 이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? 많은 꿈들, 희망, 기대감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. 그렇죠?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?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뭔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없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컵 10번인데, 컵 10번은 어때요? 감정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거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나 결과물은 없을 수 있습니다. 즉 다시 얘기하면 2025년 한 해에는 연애운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정말 커요. 그런데 실질적인 기회나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결과물이나 그거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성으로서 발전하는 기회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일반적인 리딩은 그런데, 근데 타로 카드 리딩은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기본적인 리딩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타로 리더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암시를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운이라는 것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기 보면은
어쨌든 나와 함께 어울리고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화목하죠. 그죠? 따뜻하죠?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뭐 설레이고 막 이런 이성을 찾는다면 어때요? 기회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마음을 맞출 수 있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인연을 찾는다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가득한 2025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담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이성에게만 자꾸 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함께 있었던 인연들 중에서 또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잘 인연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세 장의 운을 또 연애운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로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만나려고 하는 기회에서는 결과물이 없지만 주변에서 편안하게 다가오는 기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들이 가득한 한 해예요.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 장을 리딩을 한 거고요. 만약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리딩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직업운이에요. 직장운인데, 자, 직장운. 직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? 펜타클이 많죠?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. 직장인이라는 거는 급여가 항상 고정적이잖아요. 그리고 또 9번의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. 수비학적으로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적된 걸 말하는 거예요. 축적된 결과물을 말하는 상황인 거죠. 즉 직장으로 비유해보면 그동안의 나의 커리어나 뭐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결과물이나 업적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뭐 아쉽지 않은 상태지만 어때요? 누군가가 새로운 제안을 해올 수 있다. 내가 그동안 직장에서 축적해온 커리어에 대해서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요. 그쵸? 여왕도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 컵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.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. 그렇긴 한데 뭐 내가 일부 희생해야 되는 측면이 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2025년 한 해 직장운은 어때요?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아도 그동안 만들어 온 업적 때문에 어떤 제안을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장 내에서 영향력은 강해지는데 뭐 그것을 받아들이긴 할 텐데 내가 일부 그 조직의 운영이나 또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, 감정적인 부분이죠. 내가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올 한 해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. 또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